안녕하세요. 매크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면층이죠. 도면층. 자,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도면층은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항상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요 레이어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얼마나 내가 좀 편하게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거의 뭐 신세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레이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모도 그려야 되고 네모도 그려야 되고 원도 그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세모 같은 경우는 뭐 파란색, 그 다음에 요 네모는 뭐 노란색, 자, 요거는 뭘로 할까요? 흰색?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수정 작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원이 있고요. 자, 그다음 네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모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막 원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각형을 수정을 해야 되고, 자, 삼각형을 따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선들이 너무나 방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면층, 층에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 요 밑에 층에다가는 삼각형, 여기는 사각형, 여기는 원. 자, 이렇게 따로 도면을 그려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엎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명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자, 투명한 그 아크릴, 투명한 아크릴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아크릴 판에다가, 아크릴판 투명한 거를 세 장을,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요 세 장에다가, 자, 첫 번째 장에다가는 네모를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다가는 세모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다가는 원을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세 개의 아크릴 판을, 자, 똑같이 포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겠다고. 그러면은, 자, 아크릴 판은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와 세모,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겠죠. 자, 요런 게 바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요 네모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요 세 개를 엎어놓은 것 중에 네모만 바깥쪽으로 쏙 빼가지고 요쪽에다가 네모를 수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요렇게, 요런 방식이 바로 레이어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레이어는 회사마다 전부 다 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회사에서는 뭐 어셈블리별로 이렇게 레이어를 놔두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부품별로 레이어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은 CAD 파일을 보시고 요 레이어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아마 그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어를 잘 사용을 하시면 그만큼 수정 작업을 하실 때 편리하게 수정 작업이 가능하니까, 자, 요거 레이어 잘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레이어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레이어죠. 자, 요거는 단축키가 LA입니다. LA. 자, LA라고 하는, 자, 요 단축키를, 자, 이제 CAD에서 한번 쳐볼까요? 자, LA. 자, 실행. 자, 그러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창이 하나 뜰 텐데, 자, 요 위에, 자, 얘네들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솔직히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거는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필요 없는 레이어가 있다. 그럼 요거 레이어를 삭제하는 버튼이에요.
자,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고 삭제하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정 작업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요 버튼 있죠? 자, 요 버튼 한번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0번이라고 되어 있던 이름 밑에 도면층 1이라고 떠 있죠? 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선택하고 이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만약에 선택을 했는데도 이렇게 바뀌는 칸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자,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F2번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외형선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외형선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하나를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도면에서 사용할 이 외형선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쭉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보는 여러분들이 3개 정도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 여기 색상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선의 종류.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선 가중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 선 두께입니다, 두께. 그래서 요 3개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 놓으셔야 요 도면을 그리실 때 이 레이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대로 도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책에 보시면은 자, 요 밑에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자, 여기가 33페이지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를 좀 수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면 틀 도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다가 파란색이라고 적어 놨죠? 자, 요거 파란색을 좀 수정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책에 책 옆에다가 뭐라 쓰시냐면 하늘색이라고 적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4라고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예전에는 이제 요 파란색으로 도면 틀을 작업을 했었는데, 자, 요게 바뀐 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늘색으로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대로 한번 작업을 좀 해볼 텐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레이어,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기능사, 산업기사, 그 다음에 일반 기계기사에서 사용을 하는 요 레이어 품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가상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가상선도 하나가 있는데, 요 가상선은 제가 좀 이따가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일단 만들어 볼 텐데, 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이에요, 보통.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도면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 여기는 외형선 했죠?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치수. 자,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일단은 도면 틀부터 할게요. 도면 틀. 도면 틀. 자, 아까 제가 요거 하늘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자, 여기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 색상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색상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얘네들 색깔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자, 여기 빨간색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번이에요.
자, 이렇게 번호로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왜 알아두면 좋냐면, 자, 이쪽에서, 자, 마우스로 가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사실. 자, 찍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요 지금 현재 도면 틀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번호로 여기에다가, 여기 있죠? 자, 여기에다가 번호로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4번이라고 쓰시고 확인만 누르셔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형선은 무슨 색깔이었죠? 외형선은 초록색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외형선 눌러보시고, 자, 3번이죠? 그럼 여기다가 3 입력하고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숫자로 외우시면은 훨씬 더 빨리빨리 작업이 가능하니까 숫자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만 쭉 먼저 바꿔볼게요. 자, 그다음에 가는 실선은 그냥 흰색으로 가셔도 돼요. 흰색 또는 빨간색인데 뭐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중심선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이죠. 자, 그 다음에 문자 노란색, 그 다음에 치수 빨간색. 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로 이제 그 레이어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요 레이어에 맞춰서 여러분들 도면 작업할 때 이 색상이 설정한 대로 여기에 도면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종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선의 종류일 경우에는, 자, 대부분은 다 실선이 있고 아니에요. 그죠? 자, 실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점 되어 있는, 자, 이게 무슨 선? 그쵸, 이게 파선이에요. 파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오고, 짧게 하나 오고, 요렇게 오는 거. 자, 요거를 중심선이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정식 명칭은 1.쇠선입니다. 자, 1.쇠선이고, 자, 요게 짧은 게 2개짜리도 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요거는 말 그대로 2점 쇠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 외에는 이쪽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이게 1.쇠선일 경우에는 중심선을 1.쇠선을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파선은 무슨 선이죠? 자, 얘가 수문선입니다. 그 다음에 2점 쇠선, 자, 요 놈이 가상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상선을 여기다 안 만들어 놨으니까, 자, 여기 파선하고, 자, 여기 중심선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심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쪽에서 선의 종류에 컨티뉴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 자, 그럼 또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딱 봤더니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로드 불러 오셔야 됩니다. 자, 이 로드를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선의 종류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선은 일단은 센터선과 수문선이죠. 그래서 중심선. 자, 중심선은 선의 종류 이름이 센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문선은, 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든. 자, 여기 센터선과 히든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가상선을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팬텀입니다. 자, 여기서 센터선과 히든선, 그 다음에 가상선은 팬텀.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센터선과 히든선을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스크롤을 살짝만 내리시면은, 자, 여기에 센터, 센터2, 센터 X2가 아니고 얘는 곱하기 2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요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럼 뭘 써야 되냐? 자, 요 센터라고 하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센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센터2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센터선의 축척이 0.5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 축척에서. 그럼 한마디로 자, 기본이 요렇게 하나가 있고 짧은 거 하나 요렇게 있다. 그럼 요거를 0.5배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와서 짧게 하나, 두 개, 그죠? 같은 길이의 한 두 개 정도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는 세 번째 센터 곱하기 2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 써 있죠. 2x라고.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센터 선에 축척을 2배 한 거예요. 그럼 더 듬성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짜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쵸, 얘가 그냥 실선으로 보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실 때는 되도록이면 자, 여기 센터 2 있죠?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사용하시면은 나중에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자, 선의 축척을 전체적으로 막 줄여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센터 2 뒤에 2라고 붙어 있는 요 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스크롤을 살짝만 내리시면은 자, 그 다음에 또 히든이 나오죠. 자, 요 상태에서는 자, 중복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그쵸?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히든 2. 자, 이렇게 하시면은 히든과 요 센터가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센터 2와 히든 2가 이렇게 불러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선을 바꾸죠? 중심선을 바꿀 거잖아요. 그럼 센터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럼 여기 이제 선의 종류가 센터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숨은 선 바꿔볼게요. 자, 여기도 선의 종류 눌러보시고, 자, 아까 불러왔으니까 히든 투 선택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실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가중치를 볼게요. 요 가중치를 외우는 걸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책에다가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자, 선의 가중치의 암기가 어려울 때는 색상으로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색상으로. 그래서 흰색 또는 빨간색은 0.25mm, 그 다음에 노란색은 0.35mm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노란색 정도만 암기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흰색 또는 빨간색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은 뭐냐? 문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노란색이, 그쵸? 숨은선이 있죠. 그래서 문자와 숨은선은 0.35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25로 가면 된다. 단 도면틀과 외형선은 별도입니다. 0.7과 0.5이기 때문에 요 두 개 정도는 외워두시면 되겠죠. 요 두 개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자, 외형선은 자, 물체 외형을 나타낸 선이니까 좀 굵어야 되겠죠. 그래서 0.5mm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틀이에요. 바깥쪽 도면 틀. 자, 요거는 제일 두꺼운 0.7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이 있죠. 자, 요거 0. 몇 mm? 그래서 흰색이니까 25mm. 그래서 0.25mm.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네요. 자, 요건 볼 것도 없이 그냥 25mm. 자, 그 다음에 노란색입니다. 자, 노란색 두 개가 연달아 나오죠. 자, 얘네들은 0.35mm. 얘도 0.35mm.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치수 빨간색이에요. 자, 빨간색은 0.25mm.
자, 요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요 레이어 하나 때문에 이게 뭐지 하다가 시간을 뺏겨 버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또 못 쓰게 되니까 시험 보실 때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레이어 세팅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를 해서 그냥 쭉쭉쭉쭉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색상, 선의 종류, 선의 가중치 요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앞쪽에 또 네 개가 있어요. 자, 켜기, 동결, 잠금, 플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하기 쉬운 거 플롯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 플롯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지금 프린터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요거는 뭐냐? 자, 도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중심선 레이어로 도면을 막 그려놨어요. 그런데 내가 출력을 할 때는 이 중심선이 안 나왔으면 좋겠던 거죠. 출력을 할 때는 도면에서는 보이지만 출력할 때만 빼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여기 프린터에 요 정지 표시 있죠?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일자로 자, 요 정지 표시가 요 프린터에 이렇게 생깁니다. 자, 요렇게 되면 출력을 할 때 이 중심선에 대한 레이어는 출력이 안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제 요런 의미다. 요런 의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 세 개죠. 자, 켜기와 동결, 잠금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자, 일단 도면을 레이어에 맞춰서 몇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레이어는 어디서 바꾸냐면 자, 여기 앞에 요 부분 있죠? 도면층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에 요거 옆에 꺽쇠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만드신 레이어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외형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외형선 바꿔보시고 라인, 이거 라인. 자, 해서 그냥 선 하나 이렇게 그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문선으로 하셔가지고 자, 원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심선으로 해서 자, 렉탱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설정을 한 그대로 중심선은 이렇게 1.3선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수문선은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외형선은 외형선대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이제 얘네들에 대한 요걸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켜기와 동결, 잠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일단 여기 켜기에 보시면은 자, 전구 표시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도면틀을 한번 여기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은 자, 여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꺼져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내가 보는 요 도면 화면에서 이 레이어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안 보이게. 그래서 자, 요게 한번 꺼볼까요? 자, 일단 여기 노란색을 한번 꺼볼게요. 자, 요거 자, 요 수문선을 한번 꺼볼까요? 자, 여기서 내려서 자, 여기 수문선 자, 요거를 전구를 누르시면 자, 여기 없어지죠. 이렇게 꺼지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다시 켜볼게요. 자, 그럼 다시 나타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자, 여기 해 모양이 이렇게 있죠. 자,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때요? 똑같이 또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요게 눈 결정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결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켜볼게요. 그럼 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뭐예요? 자, 켜기나 동결이나 뭐 똑같다? 이런 뜻은 아니,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다른 게 뭐야? 이거 켜기를 해도 없어지고, 켜기 끄기를 해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해 모양 동결을 눌러도 없어지고. 자, 뭐가 다를까요? 자, 요거는, 자, 전구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방에.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불만 딱 켜져 있어요. 자, 지금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불을 껐다. 그러면은, 자,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어떠한 물체든 움직임은 없겠지만, 자,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경우에, 자, 만약에 그 방 안에 책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지. 자, 움직였을 때 그 책상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 책상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죠? 움직이겠죠. 나랑 부딪혔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를 수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동결 있죠? 자, 동결의 경우에는 뭐냐? 자, 얘를 꽝꽝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바닥하고 거의 한 몸처럼 꽝꽝 얼려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깜깜했을 때 내가 움직이면서 요거를 건들게 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죠? 안 움직이겠죠. 나만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수정은 안 된다. 눈에도 안 보이고 수정도 안 되는 게 바로 동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구 모양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정은 된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요 숨은 선,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자, 껐죠. 자, 그러면 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그려놓고 요 선을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에는 객체가 총 몇 개? 자, 요거는 사각형이지만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겠죠. 자, 그러면 원, 사각형, 선 총 3개의 객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는 2개밖에 안 보이지만 자, 3개를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그 지우기 명령어 E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요 밑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몇 개 찾았다고 나오죠? 자, 2개 찾았다고 나오죠. 자, 당연히 2개밖에 없겠죠. 뭐랑 뭐? 그쵸, 요거랑 요거 2개만 마우스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요렇게 지웠단 말이죠. 지운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원이 나와요. 그럼 방금 수정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왜 수정이 안 되냐? 자, 요렇게 마우스로 선택하는 건 선택이 안 돼요. 자, 자, 요런 경우는 선택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요 상태죠, 지금. 여기 지금 숨은 선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없애버린 다음에, 자, 따라서 해볼게요. 자,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을 하실 때, 자, 마우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통해서 여기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객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all이라고 한번 치시면 돼요. 자, all이라고 치시면은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all이라고 치시면은 자,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객체가 선택이 돼요. 자,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밑에 한번 봐볼까요? 자, 객체 선택 몇 개 찾았다고 나오나요? 여기에 그쵸, 3개를 찾았다고 나와요. 좀 전에는 2개를 찾았다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키보드로 all 해버리니까 어떻게 몇 개? 그쵸, 3개를 찾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3개라고 하는 거면 자, 얘는 원까지 알아서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싹 비워졌고요. 자, 여기서 얘를 켜볼까요? 자,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요걸 켜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눈에도 안 보이고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U 누르고요. 언도. 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요렇게 가면 요건 있죠? 요렇게. 자, 여기까지 요렇게 생성되게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동결과 요 켜짐 꺼짐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동결을 해봅니다. 자, 수문선을, 자, 해 모양을 눌러서 동결을 시켜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erase E 실행, ALL all. 자, 모두 선택하겠다. 자, 했어요. 자, 이번엔 얘가 몇 개 찾았다고 나오죠? 그렇죠. 두 개밖에 못 찾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여기 동결을 시켜놓은 원의 경우에는 얘가 손을 못 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다 없어졌죠? 자, 여기에서 동결을 풀어봅니다. 자, 어때요? 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켜기 끄기와 그 다음에 동결 요 차이는, 자, 켜기 끄기는, 자, 어떻게든 수정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결의 경우에는 수정이 아예 안 된다. 눈에도 안 보이고 수정도 안 된다. 이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작업할 때는 대부분 마우스로 많이 하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 좀 좀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만일의 사태를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결을 이용을 해서 꺼놓고 수정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결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요 열쇠 모양, 요 자물쇠 모양, 열쇠가 아니죠. 자, 자물쇠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잠금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있을 때 요 잠금 기능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자, 눈에는 보이지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고 수정이 안 된다. 그래서 잠가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자, 해볼게요. 자, 수문선을, 자, 여기 열쇠 모양을 눌러볼게요. 그럼 탁 잠겼죠.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오면, 자, 기존의 요 노란색이었던 놈이 약간 흐릿해져요. 그죠? 흐릿해지면서, 자, 이렇게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근데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요 마우스를 가지고 요 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 요 옆에 자물쇠 모양 하나 이렇게 뜨죠? 보이시죠? 자, 요거 자물쇠가 뜨면 얘는 잠긴 상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해 볼까요? 자, 이레이지.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실행. 그러면 수정이 안 돼요, 얘는. 그죠? 눈에는 보이고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잠금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실무에 가서 도면을 그릴 때, 회사 도면이 뭐 좀 복잡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어떤 파트의 기계 부품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수정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꺼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잠금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 여기에 모터가 있구나, 뭐 이쪽에 뭐 감속기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요거에 맞춰서 작업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수가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자물쇠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요거 이제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력 전달 장치에서는 자주 레이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치공구에서는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 가상선입니다. 가상선. 그래서 가상선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 요런, 자, 요렇게 생긴 블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 놈이 어디에 요렇게 힌지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요놈이 힌지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자, 여기에 이렇게 블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에 핀으로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핀을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핀을 하나 박아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회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회전을 하는데 얘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로 얘가 회전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요럴 때 바로 가상선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쪽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의 평면도 있죠? 평면도에 보시면 문 보셨을 거예요, 문. 자, 문, 이제 벽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벽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얇게.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죠? 자, 요게 뭐예요? 자, 이 문이 닫히는 반경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선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물체 또는 부품, 자, 이런 것들이 가상의 움직임이 상대방에게 좀 필요하다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움직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대 최소값을 도면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럴 때 바로 이 가상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상선은, 자, 요 밑에 치수를 한번 눌러주시고, 0번 그냥 할게요. 자, 0번 누르고, 자, 새로 만들기. 자, 여기서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은 어떤 색이냐면, 자, 여기 6번 마젠타 선홍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자, 여기 없죠? 그래서 로드 하신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세요. 스크롤을. 그러면 여기에 팬텀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팬텀. 자, 여기에 2점 세선인데 마찬가지로 팬텀 2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 확인. 그래서 팬텀 2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놈은 선 가중치는 0.25 가는 2점 세선이니까 자, 이렇게 0.25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상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넣어주시는 거고, 이 도면에서는 가상선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가상선은 빼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7개의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도면을 그리시면서 이 가상선을 추가를 해야 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그래서 요 레이어는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레이어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는 요 레이어를 꼭 계속 만들어 보시고 색상이라든가 선의 종류, 선의 가중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암기를 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요런 데서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요런 데서 시간 잡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해 나가셔야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도면 틀 있죠? 자, 요거 색상은 하늘색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으로 이렇게 변경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표에 보시면은 자, 0번 레이어는 왜 안 지워지나요? 라고 하는데 0번 레이어는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레이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의 뭐 설정이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총 시험 볼 때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레이어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이제
자, 요 도면층은 이제 요게 답니다. 요게 전부 다니까 간단하죠.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니까 요거 꼭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면층,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블록은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고요. 두 개 정도, 세 개죠. 명령어 세 개 정도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 블록과 그 다음에 W 블록, 자, 그 다음에 이 블록을 불러오는 insert라고 하는 명령어, 자, 이 세 개를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레이어, 이거 레이어 연습은 지나치게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명령어니까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블록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